안녕하세요. 유쾌한 맘맘입니다. 오늘은 혜민스님과 만나는 시간을 세 번째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고 눈도 조금 내리고 또 눈이 내리다가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비가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춥고 또 밤이 깊은 이런 날에는 혜민스님의 글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등불이 되고 또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 글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작에 불을 지피려면 장작과 장작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장작들을 빈 공간 없이 너무 촘촘하게 붙여놓으면 숨 쉴 공간이 없어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이처럼 쉼의 공간, 비움의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귀한 삶의 완성은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비어있는 쉼의 공간이 만들어준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보다도 비어있는 쉼의 공간이 만들어준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너무 촘촘하게 장작불처럼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하고 여유롭진 않습니다. 삶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비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고 또 정신의 맑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는 그 행복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민스님의 말처럼 장작불이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은 그 장작불이 잘 붙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장작불처럼 빈 공간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고 나의 삶에서 쉼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비슷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에 비슷한 용도의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해 보세요. 집안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으면 내가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들이 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정리된 빈 공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최고의 럭셔리입니다.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말도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죠. 집안에 비슷한 용도의 물건이 여러 개 있고 또 사다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다른 것보다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물건들은 너무 많은 물건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물건들은 내가 그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들이 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예로 그 옷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옷을 사다 보면 계절이 바뀌면 내가 겨울에 뭘 입었더라 작년에 왜 이렇게 입을 게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티를 하나 사볼까? 외투를 하나 사볼까? 바지가 너무 춥네. 바지를 하나 사볼까? 이렇게 해서 옷을 사게 됩니다. 옷을 사기 전에 물론 옷장 정리를 하고 입을 수 있는 옷과 버려야 되는 옷들을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또 게으름에 젖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옷을 사게 되면은 옷들이 장롱에 벽에 가득 차게 돼서 옷이 나를 소유해서
내가 옷에 짓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옷을 버리기도 합니다만 옷을 예를 들었지만은 옷이 나를 소유하는지 내가 옷을 소유하는지 모를 만큼 가득한 옷으로 둘러싸여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옷을 사지 않고 버리고 나서 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이 최고의 럭셔리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쉼의 공간과도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자주 거절당하고 관심받지 못한 경우엔 못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배우자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좀 무심하게 대하면 어렸을 때 상처가 올라오면서 크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배우자가 아니고 내가 껴안고 있는 내 안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면서 싸움을 걸지 말고요. 자존심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내 부모가 그랬듯 당신도 나를 거절하고 떠날까봐 무섭다고요. 아팠던 기억이나 인정받으려는 욕망, 괜한 자존심이 결합하면 관계는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상담 심리라든지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나 또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렇게 배우고 느꼈을 법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밖으로 표출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은 자라면서 받았던 어떤 상처 같은 거, 그 다음에 무관심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잠재되어 있다가 타인이 좀 무심하게 대한다든지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받은 어떤 상처들이 투사가 되면서 싸움이나 또 이렇게 막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대하는데 좀 더 부드럽고 관용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관용적으로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그 배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아이가 자라게 된다면 커서도 대인관계를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대인관계를 해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지금 아이가 다 자라서 출가를 한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모든 세상의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는 아들이나 딸이 야속하겠지만 그 아들, 딸도 어떤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기다리지 말고 전화를 해보시면서 서운한 마음을 달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베푸는 그런 삶을 살면은 남을 더 사랑하며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제목처럼 완벽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랑,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예, 우리 주위에는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고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유쾌한 맘맘 여기까지입니다.